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에서 이길이 김길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6평 해설 강의 하기에 앞서서 성적 무관하게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6평이라는 시험은 수능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자, 이번 독서 모든 지문, 독서론 포함, 그 다음 모든 문항, 마친 거 포함, 스스로 분석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면 급할 거 없어요. 그래서 충분히 분석하시고 그리고 선생님 강의 수강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독서 총평. 아시다시피 이번 지문이 난도가 다 낮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격차는 정답률이에요. 자, 혹시라도 쉽더라도 평가원의 의도에 맞추어서 글을 호흡하려고 했던 친구는 생각보다 정답이 쉽게 나왔을 거야. 근데 쉬우니까 평가원의 의도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읽었다. 그 친구는 생각보다 정답이 잘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리고 26학년도 수능 독서를 전망한다면 아시다시피 이 지문의 난이도, 그 다음에 문항의 난이도보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쉬울 수 있죠. 근데 쉽더라도 혹은 어렵더라도 우리의 늘 지켜야 되는 그 의식적인 힘 있죠? 그걸 지키면서 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9평 전까지 그리고 길게 얘기하면 수능 때까지 여러분들은 독서 공부는 정교함에 초점을 많이 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정교하다는 건 어떤 의미야? 아까 얘기했지? 평가원의 의도에 맞춰, 즉 쉽더라도 혹은 어렵더라도 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평가원의 의도에 맞춰 읽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글 자체가 약간 이렇게 완급 조절이 되듯이 호흡이, 사유의 호흡이 느껴지듯이, 그래서 평가원의 의도를 어떻게든 의식적으로 살려 읽으려고 하고, 그리고 곧 의도 부분이 곧 뭐다? 정답이라는 아주 강한 힘이 필요해요. 그래야 당일날은 자신감 있게 정답 고르고 넘어가실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근데 요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 늘 이게 의식적으로 진행돼야 되겠지만 이거에 맞춰서 이제는 앞으로는 정교해야 되니까 어려웠던 지제 혹은 어려웠던 문항들을 아주 반복 훈련해야 됩니다. 즉 평가원에서 지금까지 풀었던 거 있죠? 풀었던 거에서 아직 조금 미진한 지문, 아직 조금 헷갈리는 문항들을 반드시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한 번 보면 안 돼. 근데 그때 단 뭐 해야 된다? 1번 받고 2번으로 와야 돼. 늘 의식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횟수는 몇 번 하면 좋을까? 늘 중요한 거. 뭐 할 때까지 해야 돼? 될 때까지 해야 돼. 될 때까지. 제발 하고 3번. 물론 3번이 통상적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는 10번 봐야 될 수도 있어. 선생님이 했던 방법이야. 그리고 당일은 만점 나왔어요.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늘 하셔야 되는 건 어려운 게 곧 내가 틀릴 거야. 그래서 이번 6평 시호 때 나랑 상관없는 거야. 내가 헷갈린 거면 어려웠던 거야. 그래서 그 아이는 뭐 할 때까지, 될 때까지 뚜까 팬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세요. 저는요 2번 해도 되던데요. 그럼 2번만 하세요. 근데 쌤 3번 해도 안 돼. 4번 하시면 됩니다. 늘 공부의 초점은 본인이고요. 본인이 어려운 게 해결될 때까지. 단 의도에 맞춰라는 의식적인 힘.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EBS 연계율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물론 수능이 되면 떨어질 겁니다. 다만 제재라도 조금 알고 있으면 낫잖여. 그치? 그래서 EBS는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취약했던 제재 넘기다 보면 느낌 와. 요 놈이다. 그런 놈들만 조지세요. 알겠죠? 단 이 위의 힘을 유지한다는 컨셉은 잊지 말아달라. 그게 9평 전까지 여러분들의 학습이다. 자, 그리고 이번 수능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물론 의도 1번 문단별 핵심 찾기 당연히 나온다. 자, 근데 의도 2번 핵심 간의 관계성을 올해는 훨씬 초점화할 것이다. 왜? 작년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이 냈기 때문에 올해는 난이도를 높인다면 1번 받고 2번이다. 그래서 쌤이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고 실제 정답 부분은 요걸 잘 녹였습니다. 쌤이랑 볼 내용이고. 그런데 난이도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일단은 요번 6평에서 어떻게 요 관계성을 구현해냈는가를 보시고 구현 방식의 난이도를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핵심 간의 관계성이라는 거 뭔 얘기지? 핵심이 하나야 2개 이상이야. 그렇지, 2개 이상이지. 2개 이상을 줬다는 것만 해도 이미 추론을 내겠다는
뜻이야. 자, 근데 두 개일 때 양상이 다르지. 어떨 수 있어? 이 둘이 같을 수 있고요. 1번. 혹은 어떨 수 있어? 다를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늘 외웠지? 같다와 다르다로 나누어서 외웠지. 근데 이게 같다와 다르다가 중요한 거야. 같을 때 어떻게 사유하고 다를 때 어떻게 사유할지야. 전자 후자? 당연히 후자야. 그래서 사유 방식을 다시 얘기하면 A에 예시 A 프라임이 붙을 때 있지. 이때 자, 기존 친구는 대답하세요. 어디에 속도를 더 줄이면서 읽어야 돼? 당연히 이 구간이야. 그리고 실제 평가원에선 여기를 속도 줄이게끔 안내할 것이다. 자, A의 속도 줄였지? 그럼 핵심이 살아나지. 그러면 이걸 읽을 때 그냥 따로따로 읽는 게 아니라 이 아이를 매다 꽂듯이 읽어라 그랬지. 그러면 A와 연결된 A 프라임 부분이 살아난다. A와 연결된 A 프라임 부분이 살아나야 된다. 요런 느낌이야.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A와 B 둘이 대비돼 있어. 자, 대비돼 있을 때 쌤이랑 약속했었지. 다른 건 네가 동그라미 하든 네모 하든 별 하든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대비만큼은 반드시 무슨 표시해라? 대비 표시하라. 이거 안 됐으면 반성해야 돼.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필요 없어요. 해야 되는 걸 명징하게. 자, 그래서 이 둘의 대비 표시하면서 속도 줄이면서 읽었나요? 그럼 속도 줄이면서 읽었으면 결론적으로 문제 어떻게 나와? A를 물으면서 마치 뭐인 것처럼 B인 것처럼, B를 물으면서 마치 뭐인 것처럼 A인 것처럼. 그래서 뭐의 왜곡에 주의해야 돼? 늘 범주 왜곡에 주의해야 된다. 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요 시험도 요 두 가지를 녹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기본을 지킨 시험지다.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눈여겨봐 놓으시고요. 뒤에 넘겨서 2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제가 미션을 하나만 드릴게요. 나 글 보이시죠? 나의 아무 때나 써도 됩니다. 나의 2에서 4문단까지. 자, 2에서 4문단까지가 특히 요 1번, 2번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2에서 4문단까지를 읽되 다시 한번 읽어보시되 특히 2, 3문단은 요 핵심 간의 관계성을 좀 살려서 정리해 보려고 한번 애써 보세요. 잠깐 스탑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선생님 강의 들읍시다. 시작. 자, 됐다 치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고개를 들어보세요. 저는 이미 정리를 해놨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이렇게 법과 계약에 대한 내용이 2문단. 그 다음 3문단이 법보다는 계약. 요 내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서서 요 1번, 2번. 요 내용에서 1번, 2번이 조금 처리가 안 된 친구 여기만 뚝딱 패는 거야. 자, 어디냐면 3문단 가자. 그리고 얘들아 네가 까만색으로 했으면 김기리 펜을 꺼내봐. 김기리 펜은 빨강이나 파랑 같은 다른 색이면 되겠어. 그래야 본인이 잘했다고 오해하지 않게 돼. 그리고 본인과 선생님이 매칭이 됐다. 그럼 자신감 가지세요. 자, 근데 3문단 가니까 3문단에서 어디 갈 거냐면 두 번째 줄 오세요. 두 번째 줄 임차인이부터 갈게. 여기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아직 문단의 첫 줄에 가깝습니다. 그럼 문단의 첫 줄은 속도를 빨리야 천천히야? 천천히 가면서 읽기로 우리 약속했었지? 그러니까 속도를 줄였다면 첫 번째 임차물 사용 권리가 소멸했거나 그냥 넘어가야 돼. 했거나 하면서 끊어줘. 끊어주세요 지금. 그 다음에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은 두 가지인 거야. 계약이 더 중요한 건 1, 2인 거야. 그래서 번호를 1번, 2번 매겨봐. 그리고 괄호 예컨대. 그럼 얘 읽을 때 어떻게 읽어? 잠깐 고개 들어. 어떻게? A 살려주고. 그래서 속도 줄였어야 돼. 그리고 매다 꽂듯이 읽으면 결국 예컨대 부분도 하나야 두 개야. 두 개여야만 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예컨대 보니까 첫 번째 가지. 가 부분이 바로 어떤 내용에 해당돼? 1번에 해당돼요. 동의할 거고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여? 가 다음에 밑줄 다음에 또한 끊어주세요. 그러니까 또한 부분이 바로 몇 번째 내용이야? 두 번째 내용이지. 그래서 보니까 이제 고개 들어볼까? 자, 첫 번째 이 권리 소멸된다. 이 내용이 바로 뭐와 연결돼 있어? 임대차 종료 후. 그쵸? 소멸된 거죠? 소멸됐을 때는 원상 회복의 의무는 너네 알아서 해. 계약끼리 해. 인 거야. 두 번째, 경제력이 높아. 이게 바로 뭐야? 상한액이 초과돼. 이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지금 방금 뭐 써먹은 거지? 미안해, 발음이 안 되네. A 그리고 매다 꽂듯이 A 프라임. 이렇게 써먹은 겁니다. 그래서 몇 번 문제 가볼 거냐면 7번 문제 오세요. 7번 문제의 4번 선지 답입니다. 보니까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에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에 근거가 아니다. 말을 좀 다르게 썼지만 사실 여기만 쫀득하게 살려 읽었다면 결국 이게 바로 뭐가 없다는 얘기야. 얘가 지금 가자녀? 맞죠? 얘가 가자뉴? 근데 이걸 통해서 어디를 지금 정답을 냈다라는 얘기가 눈에 들어와? 이 권리 소멸.
이 부분을 기출했다. 그래서 권리 소멸 썼다 하면 이 문제 답 4번 고르는데 전혀 지장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몇 번이야? 7번에 1번이야. 7번에 1번이 어렵게 느낀 이유의 특징. 거기 들어볼까? 자, 보니까 이 내용이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핵심이 두 개인 거예요. 그럼 사실상 여기 반면 하지만 그러나 없더라도 우리는 얘를 어떻게 읽어? 약간 대칭적으로 읽기로 약속했었어. 기억해? 그래서 이 아이도 있어. 한 덩어리. 이 아이도 있어. 두 번째 덩어리. 그래서 가보자. 1번 보니까 경제력 충분하면. 틀렸지? 경제력 충분하면은 1번이 아니라 2번이야. 그래서 여기 2번이라고 써놓고 뭐의 왜곡에 주의한다? 범주 왜곡에 주의하자.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여기만 녹아있진 않겠지. 거기를 또 들어볼까요? 보니까 이 아이 보니까 나의 첫 번째 이 문제는 법이 더 중요해. 1번, 2번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는 계약이 더 중요해. 1번, 2번 이렇게 나왔지. 그러면 이 내용 딱 보는 순간 무슨 느낌 들어? 둘이 아주 큰 대비다. 이거 안 내면 이걸 쓸 필요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 내용 낼 거고 또 이 내용 내서 두 개 섞을 거야. 범주 왜곡시키는 게 목적이겠지. 그래서 7번에 2번을 보세요.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돼 있잖아. 그럼 이 내용은 지금 계약으로 못 바꾼다라는 건 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래서 이 내용도 마찬가지 2문단과 3문단이라고 써볼래? 2번 선지 옆에 2문단과 3문단의 범주 왜곡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다. 알아먹었죠? 그거와 연결해서 6번에 답이 4번이죠. 6번에 4번에 잠깐 와봐. 물론 가를 잘 읽어야 되겠지만 4번에 자유주의적 본 모델은 끊어. 사회복지국가법 모델과 달리 대비 표시해봐. 또 끊어줘. 쉼표니까.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없게 그러니까 좀 보장해 주겠다는 거지. 그럼 보장하겠다니까 이건 자유야 사회야? 사회야. 마찬가지 자유와 사회의 범주 왜곡이다. 이게 아주 물씬 느껴졌단 말이야. 오케이? 동의. 자, 그 다음에 8번. 자, 8번 그렇게 많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아니길 바라고요. 왜? 선생님이 계속 올해의 목표는 복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 복이가 나왔어. 복이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떨 수 있거든. 떨 수 있을 때 우리 뭐 하자 그랬었지? 두 가지 떠올려라. 다시 한번 써볼까? 1번 마인드가 어때야 돼? 쌤이 그냥 지문 핵심 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럼 이렇게 길이 길어지면 부담이 되거든. 그래봤자 그러니까 네가 2문단이면 어쩔 거고 10문단이면 어쩔 거야. 그래봤자 지문의 핵심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들어가야 돼. 약간은 그러니까 쫄린 마음을 약간 풀어주고 들어가. 그래봤자 지문의 핵심. 지금부터 연습은 계속 이래야 돼. 두 번째, 그리고 나서 행동은 어때야 돼? 그러면 빨리 넘어가야 돼? 시간 투자해야 돼? 그렇지. 시간을 투자해줘야 돼. 자, 보기를 절대 빨리 읽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보기를 빨리 읽으려고 하는 순간 전체 시간 늘고요. 정답률 떨어져요. 근데 보기를 좀 집중해서 왜 시간을 쓴다고만 먹어야 내가 집중해서 읽고 이해하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거꾸로 우린 투자한다. 알고 있지? 그러면서 뭐를 살리려고 노력해? 핵심을 살리려고 노력해봐야 얘가 뭘 묻고자 하는지가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까? 자, 기리펜 잡아. 첫 줄이야. 보기의 첫 줄부터 살려. 갑은 자신이 소유한 A 주택. 이렇게 읽히지. B 상가. 을에게 임대한다. 계약하면서. 그럼 나 같으면 갑의 임대. 임대인, 을, 임차인 정도 좀 처리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 왜? 우린 시간을 쓰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자, 어쨌든 그래. 근데 A주택의 임대차 기간 살려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최단 존속 기간 정했으나 대비 표시. B,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았다. 우리 그래서 봤던 거야. 그리고 그 밑에 B. 밑에 보니까 뭐 상한액 초과한다. 그럼 B는 문제 없겠네. 안 정해도 왜? 이거니까 왜 이 부분이니까 그쵸? 그 다음 이 문단 갑이 위에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주택, B주택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대비 표시. 을은 갱신 요구. 하지만 살려 읽어야지. 갑은 위 시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A주택, B주택 반환 분쟁 생겼어. 자, 분쟁이 마지막 문단이었지.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또 대비 표시. 갑이 실태 이유. 그래서 합의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럼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옆에 살짝만 써볼래?
보니까 첫 번째, 아까 처음에 1문단에서 나왔던 거 A와 B가 있지. A는 갱신을 그러면 안 해도 돼? 갱신을 반드시 해야 돼. 해야 되네. 맞죠? 이 정도 내용. 근데 2번은 B는 갱신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들어오네. 그 다음 두 번째, 얘네는 지금 합의 안 됐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건 재판으로 가야 돼. 그래서 재판 정도 들어오니? 재판이고, 재판이면 당연히 자료를 스스로 해야 돼. 맞죠? 자, 1번 선지부터 갈게. 선지가 길 경우는 얘들아, 연결해서 읽어, 끊어 읽어. 끊어 읽으세요. 빨리 할 필요 없다. 그래서 1번 보니까 갑이 A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끊어. 그럴 때는 갑을 간의 A주택 임대차 갱신 안 되겠죠. 있었던 내용입니다. 어디 갔어? 여기 대비 표시 역시나 똑같이 있고요. 자, 그 다음 2번 의리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끊어버려. 이것은 평등 연대 가치 너무 쉽잖아. 3번 을은 갑에게 이런 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겠군 그랬었지. 이것도 많이 골랐거든. 왜? 아무 생각 없기 때문이야. 지금 분명히 뭐라 그랬어? A 주택, B 상가 이렇게 얘기했거든. 두 가지지. 이것도 핵심이. 그래서 A는 갱신이 되지만 B는 안 되지. 왜? 상한가가 초과했으니까. 그래서 3번 당연히 주장할 수 없는 거 맞아. 같은 문제로 4번인 거야. 그래서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B 상가 종료시킬 수 있어. 왜? 계약이 더 먼저니까 이 내용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마찬가지 보기도 후루루룩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A와 B를 좀 따박따박 나눠가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걸 부탁드린다. 뒷장 넘겨볼게요. 일단 과학기술은 잠깐 접고요. 뒤에 14에서 17번 넘겨보도록 합니다. 이 아이도 똑같은 얘기밖에 안 합니다. 심지어 얘는 예시도 별로 없어. 뭐 A, B 대비 지점만 뚜까 패세요. 저 이거에서 정답 낼게요. 라는 아주 전통적인 원리를 사용하고 있어. 자, 그래서 요 아이 16번 정답률이 박살이 났더라 애들이. 근데 16번 문제 일단 답이 기억이지 쌤이 다 해드릴 건 아닌데 요거를 하나씩 좀 따박따박 얘기할 거야. 아가들아 혹시라도 나 이거 한번 도전해볼래 지금 보니까 그러면 스탑워치 스탑 눌러놓고요. 여러분들이 기억부터 헷갈렸던 거 해보시고 선생님 강의 들으면 되겠다. 그래서 16번 위에도 A, B 대비 지점 이렇게 써놔. A, B 대비 지점 범주 왜곡 주의한다. 이렇게 썼니? 자, 썼으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억 부분 먼저 찾으러 한번 가볼게. 어느 부분이냐면 이 문단 오세요. 이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그러함부터 들어가자. 기리펜 잡아. 그러한 연결 속에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인포그 살려 읽었지. 인포그들은 뒤에 쉼표 찍었지. 그럼 뭐 하라는 거야? 끊어주고 집중하라 이 뜻이거든. 끊어주고 집중하니까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대비 표시였었어야 돼. 그래서 동일한 권리는 아니지만 각자의 본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있음. 다운표니까 살려 읽어야 되지. 나름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플로리디는 주장한다. 근데 잔상에 남는 건 동일 권리 X. 그 다음 있음 나름의 권리. 이렇게 들어오네. 16번의 기억. 그러면 기억을 읽을 때도 아무 생각 없이 읽혀야 돼. 어느 부분이 눈에 들어와야 돼. 본성에 적합한가 무관하게 이 부분도 틀린 건 맞겠지만 아니 잘못 눈에 들어오는 건 맞겠지만 어디가 눈에 확 들어와? 동일한 권리. 그럼 둘의 무슨 지점이야? 대비 지점이야. 즉 풀 오빠는 동일 권리 X. 근데 여기 기억은 동일 권리 O니까 둘이 대비돼 있는 거야. 그래서 1번 선지가 답. 플로리디 입장과 상충하지 않는다. 뭔 쌉소리야. 답은 1번. 그래서 뭐의 왜곡? 범주 왜곡. 자,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건 이거죠. 5번 일단 가볼게. 3번, 4번은 버릴게. 네가 한번 해보고 5번이 좀 어렵습니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아까 그 읽었던 문장 바로 아래 자유의지 오세요. 알아듣죠? 플로리디는 주장한다. 그 다음 자유의지부터 가보도록 할게. 자유의지부터 읽어보면 나 이거 다 안 읽을 건데 어쩌고저쩌고 인정하는 칸트 윤리학과 끊어봐. 그 다음 어쩌고저쩌고 한 생명중심 윤리학은 끊어봐. 도덕적 주체 및 도덕적으로 대해야 되는 대상의 범위에서 인공물은 제외하지만 대비 표시. 플로리디는 인공물까지다. 자, 그러면 플로리디는 인공물인 거야. 그쵸? 그리고 아까 두 사람 칸트 그 다음에 생명중심 인공 X야. 알아듣지? 자, 그렇다면 미음 가보자. 인공물 도덕적으로 대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다. 5번 미음 생명중심 윤리학과 입장 상충되지 않지만 끄덕 플로리디 상충이다.
됐잖아. 자, 이제 근데 문제가 됐던 건 16번의 2번입니다. 가장 문제죠. 2번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나 또 이 얘기하고 싶어. 문단을 봐. 문단이 총 몇 문단이야? 세 문단이지. 세 문단일 때 가장 속도 줄여 읽어야 되는 게 몇 문단이야? 1문단이야. 우리 이게 뭐에서 배운 거야? 시선 잠깐 여기로. 의도 1번의 문단별 핵심 찾기의 첫 수업 내용이야. 무조건 모든 독서글은 1문단 첫 줄을 가장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1문단 옆에 써볼래? 1문단 시간 투자. 1문단은 시간 투자하면서 핵심을 살려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럼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지. 조금 더 의식적으로 접근하게 돼. 자, 그래서 첫 줄 읽어보면 가볼게. 그럼 첫 줄 살림은 인간은 정보와 독립적이며 정보는 인간의 도구다.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래서 정보는 인간의 도구인 거야. 라는 인간 중심주의자와는 또 뭐야? 달리 뭐 표시? 대비 표시. 플로리디. 그러면 뒤는 당연히 뭐야? 플로리디는. 정보는 인간의 도구가 아닙니다. 이 얘기겠지? 자, 그리고 그 밑에까지 읽어보면 인간을 포함한 세계 내 모든 존재는 속성과 행위가 정보로 뭐 된다? 환원된다. 그래서 고개 들어봐. 결국은 인간 중심주의는 뭐야? 정보는 뭐? 인간의 도구다. 근데 이 플로리디는 정보는 인간의 도구가 아니다. 이렇게 충돌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플로리디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야? 정보는 모든 우리 인간은 그 속에 속해 있고 이 정보, 속성 이런 거 교환된다. 환원된다. 이런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 읽어봅시다. 모든 정보는 이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의 행위.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할 때 행위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행위에 의해. 자, 그러면 인간에 의해서 정보가 결정되네? 이거 누구 주장이야? 예를 들면? 그치, 인간 중심 아니야? 자, 그래서 2번 봐. 니은. 그걸 몰랐다 쳐도 플로리디의 입장과 상충하지. 왜? 우리는 인간에 따라 도구, 정보가 아니거든. 맞죠? 인간에 따라 도구가 된 정보가 아니기 때문이야. 자, 똑같은 짓 해본 겁니다. 뒷장 넘기세요. 또 아이들이 많이 틀렸을 문제가 17번 문제. 맞추긴 해도 좀 찝찝할 수 있어. 그래서 다시 얘기할게. 자, 보기 봐. 네 마음에 좀 안 들 수 있거든. 보기 봤을 때 우리 무슨 생각해? 여기 적혀있네. 마인드 어때야 돼? 컨트롤해. 지금 그래봤자 지금 뭐 플로리디 할배가 나오면 어때? 칸트의 니체까지 나와도 상관없는 거야 우리는. 자, 그래봤자 뭐다? 지문의 핵심이다. 머릿속에 입력. 그러니까 어떤 행위 지금 해볼 거야? 시간 투자하면서 어떻게든 핵심 살려보려고 노력할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아이는 보기를 제가 볼 때 1분 넘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스탑워치를 지금 딱 맞춰놓고 했다고 넘어가지 말고 스탑워치 맞춰놓고 다시 핵심을 살리려고 한번 A를 써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보기. 시간 투자하면서 핵심을 읽으려고 노력한다면 읽어보니까 칸트와 플로리디가 대비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아, 선생님 저는 이게 두 가지가 대비됐는지 몰랐는데요. 아니, 핵심이 2개 나왔잖아. 그럼 2개 나왔다는 건 꼭 반면 그러나 나와 있지 않더라도 대칭으로 읽으려고 노력해야 돼. 대비적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해줘야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칸트 부분과 그 부분이 대칭적으로 읽히는 부분들이 핵심으로 살아나야 돼. 자,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읽었다면 칸트는 뭐라고 주장하지? AI는 자유의지가 없어. 그러니까 책임이 없지. 그런데 풀도 보니까 뭐라고 주장해? AI, 이 앞내용을 모르더라도 AI는 책임이 없어. 이 부분이 살아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 여기가 살아났는가? 이게 첫 번째 포인트야.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답은 쉽게 나왔어요. 두 번째, AI. 근데 도덕 행위자는 맞아. 그리고 평가가 가능해. 이런 내용이 나오지. 그래서 행위자이면서 평가가 가능해. 보기 시간 투자만 했더라도 문제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간의 책임, 호모 어쩌고저쩌고 이 인간의 책임이 좀 더 강해져 라고 적혀있지. 정답은 아니었지만 이 시도는 했거든. 그래서 첫 번째 이 대비된 요 부분이 가장 전통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여기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 없었어? 칸트 없지. 없는데 여기 보니까 얘는 뭐라고 얘기하지? 도덕 행위자며 평가가 가능하다. 그래서 인간 책임이다. 근데 얘는 그러면 대비됐을 거 아니야. 없는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주장하지? 우리 재학생들은 마이너스 A라고 주장을 하죠. 이런 게 추론인 거야. 대비돼 있고 없는 내용이지만 있는 내용이다. 따라서 이 아이는 뭐라고 주장해야 될까? 도덕 행위자. 그 다음 평가 가능.
이거 아니다. 요런 주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케이. 그래서 이거 아니고 이거 아니다. 여기까지 녹여놨더라. 그래서 1번 선지 볼게. 그러니까 AI는 호모 속하지 않으며 끊어. 당연하지. 인간 X니까. 그 다음 뒤 칸트에서 도덕 행위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맞잖아. 칸트에서는 아니잖아.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게 바로 이 마이너스 A. 그래서 1번 옆에는 마이너스 A라고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2번이 답이야. 너무 쉽잖아. 칸트와는 대조적으로 끊어. 그러니까 대조니까 칸트는 O인데 얘는 X라던가 이런 거. 자유의지를 지니지 않은 비인간적인 행위자인 AI는 교통혼란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밑줄 쫙 쳐. 책임지울 수 없다는 칸트도 풀도 주장했던 거지. 그래서 이 I 옆에 이렇게 써놔. 다른 범주에 같은 지점. 한 번 더. 요 문제도 이제 어려우면 나온다라고 얘기했던 걸 여기서 지금 다 구현해낸 거야. 다른 범주의 같은 내용. 한 번만 더 얘기할게. 쌤 두 개 대비래매요. 대비적으로 읽어야 돼. 대비 표시하면서. 그래야 대칭된 부분이 들어와. 그럼 대칭된 부분이 들어오면 결국 가장 수능에 많이 내는 게 뭐죠? A, B 대비 지점에서 범주 왜곡 주의하라. 이게 전반부에 깔려 있어. 자, 그런데 난이도 높이고 싶으면 다른 범주인데 결국 어떤 내용? 같은 내용. 그래서 다른 범주의 같은 내용도 대칭적으로 읽으면 대비도 나타나지만 이렇게 같은 내용도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자, 2번은 그 부분을 기출한 것이다. 알아들었지? 자, 그 다음 3번 AI와 같은 인공물이 운전자 보행자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끔 예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호모에게 있다. 4번 도로의 교통통제에 대한 규칙을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변경한 AI에 대해 도덕적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거 칸트와 달리 대비 표시 가능하다. 오케이. 역시나 마이너스 A 기출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겠다. 자, 이제 앞으로 돌려보도록 할게. 돌려서 과학기술은요. 12번 문제 위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먼저 좀 칠게요. 몇 문단이요? 니은 있는 문단 있죠. 그 옆에 니은 있는 문단에서 하나, 둘, 셋, 넷, 그 5번째 줄 하지만부터 괄호 한번 쳐볼까요? 하지만부터 이 문단의 제일 끝까지 반응을 뜻한다까지 괄호 닫아봐. 물론 이 부분에 열분의 방식 이런 거 중요한데 쌤이 올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제 했던 얘기 계속 하잖아. 무슨 얘기 했냐면 올해 대소비례 사칙연산 부분 뜰 가능성 높고 이 부분 나오면 반드시 정리해라. 이유는 뭐 때문이다. 대소비례 사칙연산이라는 것도 계산 문제여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대소비례도 높다 낮다 아니 크다 작다 같은 이 핵심 간의 관계성을 따지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관계성을 따지는 추론이 올해는 굉장히 포인트가 될 거고 그래서 그거에서 A부터 Z까지 보여준다고 했을 때 과학기술에서는 이게 저는 기출 무조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눈여겨서 무조건 속도 빨리야 천천히야? 줄여라. 근데 그 구간을 좀 훌러덩 넘어가면 12번을 풀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자, 그래서 시간을 마찬가지 스탑워치 맞춰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정리할 법한 것들을 정리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게 1번 보기 있죠. 12번에 보기. 보기까지도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스탑했다 갑시다. 시작. 저는 했다 치고 진행하겠습니다.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지문은 첫 번째 반응하는 암모니아 그 다음에 질수 얘네들 2대 1대 3 비율이다. 비율 일부러 쓴 거야. 나중에 문제 내려고. 그 다음에 전환율은 공급에서 전체지 이 I는 0.9다. 요 정도는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보기에 뭐가 눈에 들어왔지? 전환율은 이렇게 편안하게 들어오지? 전환율은 0.6이야. 그래서 요번 이 문제는 난도를 높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사실은. 그래서 요 정도 0.9야. 얘는 0.6이야. 요 정도만 녹였는데 부분 결국은 추론 문제를 또 기출하고 싶은 뉘앙스가 있다는 거지. 뉘앙스. 그게 바로 뭐냐면 어느 부분이야. 지금은 없는 내용인데 보니까 반응이 2대 1대 3이지. 여기 지금 반응에 대한 얘기가 빠져있지. 분명히 대소비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실제 수능이라면 이것만 묻는 게 아니겠지. 전환율 0.6인데 결국은 이걸 묻게 돼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지. 그럼 2대 1대 3에서 얘가 6이 됐잖아. 지금 내 말 알아들음? 6이 됐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6대 3대 9 되지 않겠어? 요 정도는 문제가 나는 기출돼야 된다고 봐. 그리고 지금 이게 0.9니까 조금 문제야. 근데 실제 수능이라면 이걸 이상적으로 10으로 아마 바꿔줄 것 같아요.
10이 아니라 1이요. 그렇다면 그 뭐 결국은 10이죠. 그러니까 2대 1대 3일 때 요게 10이겠지. 지금 내 말 알아듣고 있는 거 맞겠지? 요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는 올해 수능이라면 요런 나와 있지 않은 내용, 그래서 요 정도에서 그냥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지문의 핵심 1번, 2번을 살려본다면 보기엔 2번만 있더라도 1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요런 비율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 좀 들고요. 그래서 가보도록 할게요. 1번 A에서 질소기체를 생성하는 것과 달리 끊어버리자. B에서는 질소기체를 생성하지 않겠군 같은 쌉소리를 하고 있어요. 넘어갈게요. 2번 A에서 생성된 수소기체는 끊어. B에서 생성된 수소기체와 달리 부반응. A에서 부반응 없었죠. 아마 귀엽지만 옆에 써 A와 B의 대비 범주 왜곡. 그렇지. 그래서 B의 부반응이 있다. 그 다음 3번 A에서 암모니아 공급했을 때 전환율은 끊어. B의 전환율보다 작겠군. 아니지? 훨씬 크죠. 0.9입니다. 4번 B는 끊어. A와 비교할 때 끊어. 같은 양의 암모니아를 공급한다면 더 적은 수소기체를 생성한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쉽게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 정도에서 멈추진 않을 것이다. 5번 많이 골랐지. B에서는 끊어. A에서와 달리 끊어. 달리라는 표현이 나왔다. 반응한 암모니아 수의 몰수보다 많은 몰수의 수소기체가 생성된 것이로군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당연히 지금 보니까 둘 다 반응한 암모니아 수보다 수소가 비율이 많아. 그러니까 얘든 둘 다 많아야 되는겨. 그래서 달리에서 역시나 틀렸다. 자, 독서는요 여기까지 진행할 거고요. 여러분들 지금 요 문제들 한번 쫙 했죠. 납득되셨을 거야. 올해는 어떤 부분? 요 부분. 자, 요 부분 한 번만 별표를 딱 쳐드릴게요.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거 다 살려 읽겠지만 요 부분 굉장히 신경 써야 되겠고, 그 다음 난이도가 올라온다면 요 부분, 그 다음 대소비례 사칙연산 안 나올 리 없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 한 번 봐, 여러 번 봐서 내 걸 만들어. 완전히 네 거 만들고 다 끝내시면 되겠어. 그리고 앞으로 9월까지 아직 기회 많다. 저거 의식적으로 우리 지켜나가면서 연습해 나갑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